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장애인고용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거종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단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판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저희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경영 상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많은데요.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제도 설명을 할 건데 동영상을 잘 들어주시고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구매를 많이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김기호 차장님께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앞서서 설명해 주신 대로 사실 구매 담당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생산품 구매를 담당해 주시는 입장에서 참고 차원에서 저희가 설명 제도를 영상에 포함시켜서 한번 설명을 드렸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린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법인세나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제도를 권리를 누리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크게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판로를 쉽게 개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적으로 저희가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우선구매 제도의 목적은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법적으로 너네 의무가 있으니까 구매해라고 강제 조항을 둬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이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가지고 더 구매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제1항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항을 보시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아래쪽 자료에 적용 대상이 나와 있는데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 약 6가지 유형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2019년 자료를 종합했을 때 약 845개의 기관이 대상 기관이었고요. 그 중에 2가지 기관은 이제 설립이 취소되거나 인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843개의 대상이 우선 구매 대상 공공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구매액은 약 4천억 원 정도로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은 2013년에 시행이 됐고요. 13년 시행 이후로 계속 구매액이 늘어나서 현재는 약 4천억 원으로 매우 준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구매 제도의 목적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장애인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고 법조항에서 의무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비율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의 0.3%를 구매했다가 올해부터는 총 구매액의 0.6%로 0.3%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향된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 법제도 개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적을 검토한 결과 이제 1% 내에서 저희가 정할 수가 있는데 기관 담당자분들께서 이제 애써주신 결과 실적이 매우 잘 나와서 저희 판단에는 이제 상향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요번에 고시를 개정할 때 같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구매 대상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약 6개 유형의 공공기관이 포함이 되고 그 개수는 약 한 840여 개의 기관에서 우선구매 조항의 규제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구매 목표 비율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19년까지는 0.3%를 유지하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개정을 해서 0.6% 이상을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구매하신 실적은 저희 매월 2월 말까지 공단에서 만든 미드플러스라는 생산품 홍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셔서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이제 범위가 많이들 문의가 오시는데요. 저희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사실 이제 세세한 규정을 할 수가 없어서 물품 및 용역이라고 정해 놨는데
여기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생산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그 세부 기준은 그 저희가 지침에서 정하고 있고요. 그 생산이란 것은 제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노무,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제공한 장애인 근로자가 제조, 포장, 품질 관리, 출하, 보관, 유통 등에 참여하면 저희는 모든 물품 및 용역을 생산품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두 가지 방식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직접 구매 방식이라고 해서 그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이나 아니면 직접 수의계약 등을 통해서 장애인 표준사업자하고 직접 계약해서 구매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간접 구매라고 해서 유통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공사 등을 계약하셨을 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일부 차용을 하시면 간접 구매 실적으로도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지침 그 공문으로 안내를 드렸긴 했는데 거기 지침을 참고하시면 저희 간접 구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저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하실 때 수의 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 담당자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안전부의 그 질의해시를 받아놓은 자료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도적으로는 확실히 수의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다 확인 사항을 받았고요. 혹시 그 기관 담당자분들께서 그래도 그 법조항이 없어서 조금 구매를 꺼려하시거나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따로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도 함께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 법조항에 대해서 설명도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받은 실적은 매년 4월 말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 및 계획 제출에 대해서 그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얘기하는 요 우선 구매 사항을 그 기관에서 달성을 해주신 실적을 차년도에 그 저희 장애인공단 홈페이지 생산품 홍보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게 돼 있는데요. 그 복잡하지 않고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그 전혀 어렵지 않고, 왜냐면 근데 기관 담당자분들께서 매년 이제 바뀌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에 따라서 저희가 실적 제출 및 계획도 그 의무사항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진 체계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총괄 관리를 하시고 장애인 공단에서 실제 그 제출을 받아서 그 자료를 검토를 하고 공공기관의 담당자분들께서는 이제 구매 의무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품목별 분류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요거는 이제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그 홍보 사이트에서 원하시는 제품에 대한 원하시는 사업장을 쉽게 검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냥 분류한 거고, 꼭 여기에 맞춰서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그 기관에서 필요하신 제품을 따로 검색을 하시거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생산품 추천도 해드리면서 관련된 사업장 정보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했듯이 제가 실적 제출하고 계획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고 그 인터넷 그 네이버 다들 쓰시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주소창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URL에 midplus.or.kr로 입력을 하시면 그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 화면으로 홍보 사이트가 이제 그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담당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저희가 midplus.co.kr이라고 민간에서 만든 그 표준사업장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저희 공단에서 만든 사이트는 아니고요. 민간 사업체에서 만든 사이트라 그 뒷자리를 꼭 or.kr이라는 걸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 화면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로그인을 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시고 그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공공기관 담당자분들께서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승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승인이 되면 이제 우선 구매 오른쪽 그 상단에 보시면 우선 구매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그 구매 계획 및 실적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건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양식이어서 요 양식에 맞춰서 숫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 실적과 올해 계획을 제출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20년 기준으로는 19년 실적하고 20년 구매 계획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같은 경우도 문의가 가끔 오는데요. 계획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달성 여부에 대해서 따로 검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에서 예산 증액분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공사나 물품을 계획하신 사안이 있으면 반영해서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게 불확실하다 하시면 그걸 빼고 입력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해 주실 거는 이제 입력 금액 단위가 1,000원인데 가끔 이제 원 단위로 입력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 데이터 오류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주의를 해주시면 그 실적 입력은 기관에서 판단하신 그대로 숫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하시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입력 결과 확인하고 그 틀린 사항이 없으면 이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뭐 여기 안내 팜플렛에는 그 한 번 제출을 수정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담당자분들께서도 실수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출한 이후에도 실수를 하셨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제출 기간 내에는 그 몇 번이고 수정이 가능하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이 부분 실수를 했기 때문에 수정해 달라 요청하시면 제가 수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력하신 실적은 밑에 그 오른쪽 하단과 같이 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산하 시군구의 실적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라도 그 산하 시군구의 실적이 궁금하시다 싶으면 이제 이쪽 메뉴로 들어오셔서 조회가 가능하시니까 이 실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실적 입력이나 이런 거는 간단한 부분이어서 그 설명을 짧게 해드렸는데 뭐 궁금하시거나 추가적으로 뭐 이 부분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 사이트를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이제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이트를 개편할 예정인데 공공기관 담당자분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설명을 드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장애인 고용공단의 박거정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